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사항, 네. 여러분들 많이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사항입니다.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입니다. 자, 이게 들여다볼수록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서욱 장관이 여중사가 사망한 지 18일 만에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 사과도 국회에서. 국회에 나와서 그걸 사과를 했네요. 네네. 국회에서 상당히 질타를 받았죠. 네. 지금 국방위와 그리고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상당한 질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18일 만에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 이건 여야 없이 공히 국방부가 질타를 받다 보니까 서욱 장관이 고개를 숙였는데 18일 만에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이것이 어떤 의미를 뭐 담는 것이냐, 좀 이제 비판이 누그러질 기세가 안 보입니다. 사실은 3월 2일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3개월 가까이 끌다가 5월 22일에 이 공군 여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망을 하죠. 네. 그리고 나서야 가해자의 휴대폰 압수수색이라든가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졌고요. 심지어는 공군 참모총장이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공군에서는 더 이상 이 사건을 담당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이제 국방부 장관조차 사과하는 상황이 됐는데 네. 너무 늦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성추행, 군대 내 성추행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인 거고, 네. 그리고 그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군대 내에서 보고하는 이 시스템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런데 핵심 당사자입니다. 공군의 양성평등센터장은 네. 해명하기를 즉시 보고 지침을 몰랐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해명을 했는데, 어제 법사위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활동 지침에 보면 어떤 때 국방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나요? 지침서에 따르면은 네. 그 부사관 이상 발생됐을 경우에는 양성평등센터에서 국방부 양성평등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보고할 만한 중대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람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양성평등센터에서 그 보고적인 절차를 좀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합니다. 아니, 그 센터장님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국방부에 보고 안 했어요? 그 제가 지침을 미숙지했습니다. 중요하지 그 않다고. 말이 생각해서. 되는 얘기예요. 참. 네. 아니 우리 센터장님 같은 경우라고 하면 지침이 있든 없든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인데 다 보고를 하고 했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게 나중에 이제 국방부에도 단순 변사 사건을 보고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성폭력 피해자를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뭔가 이거를 자체 내를 은폐하겠다는 얘기가 누가 있었던지, 그런 사람이 있었던지, 아니면 여전히 중요하지 않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공군 내에 있는 양성평등센터장의 말입니다. 네. 즉시 보고해야 되는 걸 제대로 몰랐다라는 건데, 저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발언인데, 저게 혹시 네. 나중에 수사됐을 경우에 네. 본인이 문제되는 걸 좀 사전에 막으려고 저런 식의 해명하는 거 네, 아닐까요? 저는 앵커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왜 즉시 보고하지 않았느냐. 즉시 보고 대상 사건이 맞는데, 근데 양성센터장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미숙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숙지라는 말은 몰랐다는 얘기예요. 즉시 보고해야 되는지 몰랐다. 그런 사항인지 몰랐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알았는데 안 했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의도성이 개입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죠. 문제가 커집니다. 그럼 어떤 의도냐라고 이제 집중 추궁을 받게 되니까 나중에 수사를 생각하던 지금 국회에서의 질타를 생각하든 일단은 몰랐다고 면피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몰랐다면요. 네. 사실은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게 맞죠. 지금 군 당국이 제대로 현황 파악 못하고 보고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어제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도 그 부분이 좀 나타나 있어요? 네, 여러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이제 국방부 제출 자료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선 변호인, 지금 탄원서를 이제 제출해 달라고 유족들이, 사실은 유족이 아니고 생전에 이미 탄원서를 줬습니다. 근데 군 변호인이, 이 법무관이 이것을 4월 후반까지도 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 3월 2일 사건이 난 다음 날 피해 당사자는 3월 3일에 바로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피해자, 가해자 분리도 안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에 보고된 자료에는 조금 눈에 띄는 대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피해자, 가해자가 격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있는 대목이 있어요. 관사에 있었다.
그 피해자는 집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휴가를 받고 근데 부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부대 내부 관사에 있었는데 사실은 같은 형 내에 존재했던 거거든요. 이 사이에 이 가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문자 압박도 받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초기에는 빠져 있다가 나중에 국방부 보호자료에 마지못해 매우 수동적으로 들어간 흔적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이것도 다 지금 자기 이 잘못을 덮기에 급급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딸에게 가해지는 가해자와 가족들의 그런 압박, 그 네. 힘든 것들을 이제 가족도 분명히 인지를 했고 그렇습니다. 탄원서를 아버지가 냅니다. 딸의 극단적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탄원서를 냈는데 이것마저도 네. 장관이 알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정확히 어느 시점에 어디까지 지금 보고가 된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보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일단 부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군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방부 상황이 있는데 국방부까지는 올라가지도 않았죠. 공군 참모총장은 이거 숙지하지도 못했죠, 이 상황을. 사실은 지금 이제 국방부도 처음에는 이 사건을 부랴부랴 수사 TF를 꾸릴 때 다시 공군 법무실장을 TF장으로 앉히려고 하다가 이건 안 되지 않느냐, 공군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바람에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어간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 2일 일이 터지고 3월 3일 피해자 즉시 보고하고 사실 4월 후반까지는 영외로도 거의 나간 정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군 본부는 분명히 보고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공군 본부도 움직이질 않았고 그 다음에 그 해당 부대의 군사 경찰도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2달 반의 시간이 흐르고 5월 22일에 이 해당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나서야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가해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그리고 이제 구속이 이루어지게 된 건데요. 그 사이에 한 가지 피해자 조사가 있고 나서 해당 사건 후 가해자가 첫 조사를 받는 게 2주 후입니다. 보름 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는 상당한 문제가 터졌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체계마다 지연이 있었는데 그 지연이 발생한 이유가 뭔지는 아직 알 수가 이게 이렇게 상황이 커지지 않았다면 이런 관행이 얼마든지 앞으로도 계속 됐겠죠.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지금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겼지만 사실 여기서도 얼마나 제대로 할지 우려의 시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네. 지금 야 사당이 특검하고 국정조사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민주당은 또 이걸 반대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일단은 현재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까지 결과는 지켜보고 나서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갈지 결정하자.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을 지켜보자라는 입장이고요. 나머지 야당은 모두 다 지금 국정조사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방부 검찰단에서조차 지금 계룡대 공군본부에 가서 압수수색을 하는 상황에서 군무원으로 밝혀졌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친정집에 오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다 이제 국민적 시각은 아니 수사 받는 자와 하는 자가 저런 정도면 끼리끼리인 거 아니냐. 결국은 어쩌면 이제 조사 결과까지는 지켜보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 국정조사와 특검 불가피할 수도 있겠고요. 지금 대통령 지시로 민관군 합동으로 이 병역 문화 개선하지 않으면 지금 특히 이 법무 체계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우리가 기대할 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약 국정조사까지 안 가고 군 차원에서의 조사로 만약에 끝난다면 네. 아마도 군하고 정부가 명운 걸고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네. 그 화살 그대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명운 걸고 해야 되고요. 군 법무 체계를 해체해서 아예 민간하고 이 협력할 수 있도록 접속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